11월 10일 금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에는 영하권으로 더 추워집니다. 추울수록 움츠리지 말고 일부러라도 좀 몸을 자주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에 골반을 움직이면서 제대로 걷는 방법도 맨발로 제대로 걷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만 잘해도 부와 운이 따른다. 정리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 밖에 국내외 이슈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쌀쌀한 금요일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자, 첫 번째는요. 집에 가서 TV나 봐입니다. 누구 말인가요? 자, 안표상들이 대목으로 여기는 게 바로 야구 팬들의 잔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인데요. 오늘 3차전을 앞두고 있죠. 자, 올해도 수십만 원짜리 안표 장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팬들의 열정이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 앞의 모습인데요. 자, 경기 시작까지 2시간 넘게 남았지만 벌써 팬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네. 매표소에는 전석 매진 안내가 붙어 있는데요. 자, 표는 예매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했는데 다 막 7만 대고 막 한 번은 14만 대도 나오고. 근데 한국 시리즈 입장권 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야구 팬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매진과 동시에 되파는 표가 이렇게 바로 나온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 순수한 팬들만 입장권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안표상이 끼어서 한꺼번에 표를 샀다가 되팔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안표 당연히 엄청난 웃돈이 붙습니다. 한 야구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한 장에 150만도 봤어요. 테이블석. 뭐 심한 건 10배도 붙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안표상이 기존 가격보다 10배 넘게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건데 네. 이렇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틀 전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열렸던 당시에도 JTBC 취재진이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예. 안표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예전이면 아무리 조금 줘도 50만 원은 줘야 돼. 가격을 얘기를 해야지 맞춰주지. 근데 본인은 얼마 예상하나 그걸 얘기를 하라 이거지. 네, 이거 조금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정가의 2배를 쳐주겠다라고 하니까 안표상이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휴. 빨리 가, 빨리 가. 집에 가. 외화석 700만 원에 외화석이요. 3만 원짜리도.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집에 가서 TV나 봐군요. 네. 그러니까 외화석 원래 가격이 3만 원인데 안표로는 10만 원 이상 받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TV나 봐라, 중계방송이나 봐라. 안표상에 이렇게 핀잔 주는 것도 참 웃기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안표 팔면서 너무 뻔뻔하게 집에 가서 TV나 보라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근데 또 궁금한 게 안표상들이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표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나오는데 가장 유력한 건 안표상들이 자동 입력 프로그램이죠.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네, 매크로는 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자동으로 이 구매 작업을 반복하는 거라서 사람이 직접 사는 것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수 성시경 씨도 온라인에서 자신의 연말 콘서트 표를 3배 비싸게 팔려는 안표상을 직접 적발해 내서 이게 또 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네네. 안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 3월부터 이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처벌하도록 공연법을 고쳤지만 이 공연법 스포츠 경기 예매는 빠져 있어서 이것도 좀 보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해야 될 점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자, 다음은요.
멀쩡히 서 있다 불입니다. 네. 자, 주차 중인 BMW 차량이 갑자기 불에 타고 또 폭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출고된 지 2년도 안 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량 문제라고 결론을 냈는데 BMW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야외 주차장으로 SUV 한 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운전자는 저렇게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내립니다. 네. 자, 5분 좀 지나자 뭐가 좀 떨어지죠. 아래에서 불똥이 떨어지는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은 더 커지고 차체를 집어 삼킵니다. 불길이 계속 거세지고요. 자동차는 끝내 꽝꽝꽝 하고 폭발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미 전체로 번져서 끌 수도 없는, 일반 소화기로는 아무런 할 수도 없는. 아니 저 운전자는 지금 차를 주차했을 뿐이잖아요. 네. 그랬는데 차가 폭발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안에 사람이 없어서 망정이지. 근데 저 차가 오래된 차도 아니라면서요? 네, 불이 난 이 차량은 지난 2021년 10월에 출고된 BMW 최근 모델입니다. 네. 예. 차 가격만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2월 BMW 공식 서비스센터 그 차량 점검에서 그런 과정에서도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엔진 발전기 전선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 다른 자동차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불독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배선에 피복이 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배선 합성이다라고 보는 거고. 네, BMW도 오염 물질 줄이는 장치 촉매 변환기가 과열이 됐고 엔진 오일이 새면서 불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MW 측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화재라 차량 결함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수한 상황이 뭔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사고가 났던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자동차 보증 기간 3년이 남아있던 때라서 차주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8년에 BMW 차량에서 연이어 불이 났었잖아요. 그 네. EGR 화재 사태가 있었는데 네. 당시 BMW는 차량 결함을 숨겼다가 뒤늦게 대대적인 리콜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BMW 서비스 센터에 계속 그 차량들이 밀려 있었죠. 예, 리콜이 예. 하도 많아서. 이번 BMW 화재 사고는 또 뒤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 먹으면 큰일입니다. 자,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속이는 온라인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약들 알고 보니 일종의 마약류도 있었습니다. 수능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치러지니까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네. 뭐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중력 높여주는 음료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한 건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과를 내세운 그런 그 광고들을 적발을 했는데요. 아, 캡슐 약 형태군요. 그렇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기능을 인정받지 못한 내용으로 현혹한 건데 자, 이렇게 부당 광고는 182건에 이릅니다. 와, 그러니까 허위 광고인 건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처방전을 받아야 먹을 수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에 관해서도 불법 광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을 때 먹는 약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건데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그 성분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건데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광고, 이걸로 인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광고는 200건이나 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을 포함해서 학원가에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제 공공연하게 오남용되면서 또 문제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마약 성분이라고 알려진 건데요. 서울 강남학원과에서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며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일당, 결국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또 각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잘못 먹을 경우에는 두통이나 불안감을 비롯해서 환각, 또 망상의 부작용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공부 잘하는 약이라 그러면 누가 안 혹하겠습니까? 네. 식약처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그리고 네.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나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평소 안 먹던 거를 먹기보다는 어. 먹어왔던 것만 그냥 꾸준히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이런 소식이 또 하나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작가입니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올해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이 2016년이죠. 채식주의자로 이 북고상 수상 이후에 5년 만에 펴낸 장편 소설입니다. 네.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그런 작품인데요. 네. 이 불업한 제목은 불가능한 작별. 제가 또 알아봤더니 앙복시볼 아듀라고 하네요. 네. 굳이 불어까지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메디치 외국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축하드릴 일을 만들기 위해서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드리는 깜짝 퀴즈 오늘은 지금 내드리겠습니다. 문제 읽어주시죠. 네, 조금 아까 안표상들이 온라인에서 표를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소개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매트릭스, 2번 매크로, 호호. 3번 마이크로. 네, 지금 상암노 클래스가 동시에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끝날 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와 또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경찰 앞에서 낫 휘두르며 위협입니다. 네. 어제 경찰이 공개한 한 영상입니다. 이달 초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수배자를 찾기 위해 한 주택을 찾은 지구대 경찰관들, 집안에 있던 수배자를 발견합니다. 지원 요청을 받은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상황은 순식간에 긴박해집니다. 지금 문틈인가요? 상황, 영상 자체도 긴박해 보이는데 경찰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 지금 그 남성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여요. 저게 설마 낫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름 아닌 낫과 칼이었는데요. 오. 이 남성은 내 재산을 빼앗으러 온 거냐라고 외치면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지금 저렇게 경찰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들이 수차례 흉기를 버리라고 외쳤지만 위협적인 상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집 안으로 저렇게 들어가니까 낫을 막 휘두르는 장면인 거죠? 어우, 위험해 보여요. 맞습니다. 결국 경찰은 긴급 상황인 만큼 이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남성은 곧바로 쓰러졌고요. 경찰은 특수 공무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게 놀이라고 당근칼 유행의 우려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이 장난감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최근 초등학생과 중학생 사이에서 이른바 당근칼이라고 불리는 장난감입니다. 진짜 칼은 아니고요. 칼 모양이 당근처럼 생겨서 당근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손목 스냅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데 칼날처럼 생긴 부분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칼날처럼 생긴 부분을 칼집에 넣을 수 있게 만든 접이식 주머니 칼, 잭나이프 아시죠? 그 잭나이프처럼 생겼습니다.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 사실상 어른들을 위해서 나온 장난감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 장난감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이나 무인가게 등에서 어린이들도 저렴한 가격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이 당근칼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더 문제인 게 칼 모양인 것도 참 찝찝한데 이 장난감을 이용한 찌르기 놀이, 인질놀이와 같은 위협적인 놀이 문화가 아이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 보내고 지금 TV를 혹시 보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면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찌르기와 인질이라는 그 단어 뒤에 놀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행여나 칼부림 사건 뉴스 보고 모방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네, 그런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SNS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당근칼 기술, 당근칼 사용법 등의 게시물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흉기에 대한 아이들의 경계심이 무뎌질까 걱정된다. 아이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부터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K-팝 활용한 홍보, 해시태그 독도 챌린지입니다. 최근 SNS에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인데요. 얼핏 보면 아이돌들의 평범한 춤 영상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깔려있는 배경음을 들으면 마냥 평범한 영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 네, 다름 아닌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깔린 영상들입니다. 지금 보면 노래랑 춤이 뭐 맞는 듯 안 맞는 듯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돌들이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 아이돌 춤 영상에 아이돌 팬들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덧입힌 겁니다. 이른바 독도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러한 영상들 요즘 SNS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도 챌린지 영상은 왜 유행하고 있는 걸까요? 살펴보니까 지난달 25일이 독도의 날이었는데 한 누리꾼의 올해 독도의 날이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서 아쉽다라는 말과 함께 이러한 독도 챌린지가 시작된 겁니다. 네. 전 세계가 우리 땅 독도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이 한류 문화, 그중에서도 K-팝을 활용해 누리꾼들이 독도 홍보에 나선 건데요. 이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 K-팝 활용한 독도 홍보 좋은 생각이다. 아이돌 팬들의 선한 영향력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클린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 기다립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클이 뽑은 광클린 뉴스였습니다. 네, 아직 뉴스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정치 뉴스, 한 주의 정치권 주요 장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주목 이 장면, 박유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유미 기자. 이번 주도 뭐 참 말이 많은 정치권이었습니다. 네, 예산 심사가 시작됐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각 당의 움직임도 본격 시작되면서 정치권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보잡과 관종을 들고 왔습니다. 키워드가 상당히 세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요즘 흔하게 쓰는 말이긴 한데 방송에서 막 해도 되는 말인가 싶어요. 네. 네, 정치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말이라 일단은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을 썼기 때문에 먼저. 네. 네네. 듣보잡,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비하하는 약간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요즘 참 고생이 많은데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도와달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말이라면 절대 밀리지 않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러 차례 꺼낸 말입니다. 바로 듣보잡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근데 여기는 올 필요가 없는데요. 왜요? 에이, 와야 됩니다. 이준석이나 그 유승민이야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 별 말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건 별도 없는 놈이 되지.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고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 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걔들이 지금 당을 다 지배하고 있는 판에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가들 다 내년에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야. 나 보건대는 정치 30년 했어요.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걸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네, 문맥상 듣보잡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 것 같긴 한데요. 홍 시장이 말하는 듣보잡 누군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소위 윤핵관, 다시 줄임말인데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핵심 관계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네. 당 주요 보직을 장악하고 당내 여론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30년 한 홍 시장이 볼 때는 그들은 당의 주류도 아니다. 대통령의 기대에 무리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이제는 듣보잡이 아닌 거라 소위 윤핵관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발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선 주자에 또 당대표까지 지낸 홍 시장이다 보니까 대구에 내려가서도 중앙전추 훈수를 계속 두고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요한 위원장도 그래서 대구까지 내려가서 도움을 청한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홍 시장도 카메라 세례를 받으니까 또 아주 싫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홍 시장이 언급했던 이준석 전 대표, 홍 시장 말대로 당과 함께 가기는 어렵게 됐죠? 네, 홍 시장만큼 혹은 그 이상 윤핵관을 싫어하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대구 출마 의사를 공식 밝혔습니다. 네. 홍 시장과 이 전 대표 사이엔 그래도 끈끈한 애정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가 된 그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 신당 현실화되면 김기현은 먹잇감 된다고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마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시장님은 당의 원로로서 당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을 바라보고 좀 적확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홍준표 시장과 공개 회담 가지면서 이전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네. 그 혹시 어쩌면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은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은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뭐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양당의 정비 작업도 한창인데 뭐 신당 제3지대 등장까지 임박한 느낌이 듭니다. 이 소식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 다음 단어가 관종이었어요. 이게 누굴 지칭하는 말이었나요? 네, 관종. 먼저 이 단어를 꺼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누구를 겨냥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 왔다고 하자 고민정 최고위원이 관종이라고 칭한 겁니다. 오, 한동훈 장관은 말로는 뒤지지 않는 분인데 네.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또 발끈했다고요. 네, 단어의 의미까지 직접 설명을 하면서 고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종이나 관심종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일부 국민들이 쓰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 표현 역시 만만치 않네요. 예. 아무튼 뭐 그런데 민주당이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네, 일단은 타깃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집중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제 민주당이 주도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선 애초에 생각이 없다, 괜히 키워줄 생각이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장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3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정리만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 정리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차곡차곡 집어넣는데 도통 끝나지 않고요. 정신 차려보면 다시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래 어차피 엉망될 거 정리는 해서 뭐해 라면서 포기하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정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뀌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책도 내셨는데요.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 뭔지, 부와 운을 부르는 공간 정리 방법은 뭔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리의 여왕, 똑똑한 정리법 알려주는 정희숙 공간미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필에 보면 한국정리컨설팅협회장이라고도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리컨설턴트 정확히 어떤 직업인가요? 네, 공간을 확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리가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그 공간을 진단하고 그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또 새로운 공간도 또 재발견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도 치유를 해주는 그런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살면서 5,000명을 만나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데 들어보니까 5,000 가구 정도를 방문하셨다라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5,000여 집을 정리했고요. 네. 1만여 명의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야, 5,000여 집을 네. 다녀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뭐가 좀 특별히 보일 것 같아요. 직업도 좀 다양하고 예. 성별도 다양한데요. 대부분 정리를 어려워서 고민이 좀 많으신데요. 사실 어떻게 어디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냥 방치해두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지금 뒤에 나온 사진이 실제 다니셨던 곳의 사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과장해서 꾸며놓은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를 했더니 뭔가 내 삶이 바뀌었어요라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분들도 있던가요? 그럼요. 정리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행복해요 이거든요. 사실 정리가 주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요새는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들이 가장 사실 좋아하고요. 그 이유는 없었던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다고 하시고요. 정리하시고 나서 취업했어요. 새롭게 일을 시작했어요. 자격증 딸 거예요. 살을 뺐어요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좀 깔끔하면 이제 내 몸을 가꾸고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 삶을 좀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정리만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녀보신 집 중에 소위 잘 나가는 집, 부잣집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그런 집들의 특징을 발견하셨다고요? 네. 첫 번째 특징은요. 서재가 꼭 있습니다. 서재가 꼭 있다. 네. 어허. 그러니까 결국은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자기 개발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더라고요. 개인 서재, 개인 드레스룸, 개인 취미 공간이 꼭 있었고요. 네. 집중력도 높이고 사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라고 확실히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분들은요. 좋은 물건을 사시고요. 오래 쓰고 아끼면서 관리하시더라고요. 아니, 부자니까 좋은 물건 사는 건 알겠는데 네. 오래 쓰고 아끼면서 쓴다고요? 네, 왜냐하면 물건을 살 때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일반 분들은 싸니까, 저렴하니까, 세일하니까 그냥 좋아 보여서 쓸 것 같아서 사는데요. 그분들은 하나를 사도 내 취향에 맞는지, 정말 우리 집에 어울리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니까 오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건보다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물건보다 공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도 또 인테리어를 하는 이유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다 만들어서 이 집의 취향과 분위기를 자기한테 맞게 결국은 공간의 주인으로 사는 그런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뒤에 저희가 이제 아까 정리를 했는데 서재가 있고요. 좋은 것을 사고 아끼면서 오래 쓰고요. 물건보다 공간에 집중한다. 요 세 개가 지금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라고 공통점을 발견하신 겁니다. 네네. 이렇지 않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집 정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유, 집을 잘 정리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직관적으로 이사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되게 직관적인 네. 말이에요. 네네. 물건을 없애면
견적을 뽑을 때 그렇죠. 조금 덜 뽑을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하. 이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200만 원이 넘는데 사실 불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가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 전에 정리하시면 1톤만 줄여도 4, 50만 원 금방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네. 정리를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저 집에 있는데 못 찾아서 못 쓰는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물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물건들을 많이 사는데 못 찾아서 또 사는 거거든요. 청바지 저 똑같은 게 한 3-4개는 있어요. 어디 막 옷장 깊숙한데 한 2개 들어있거든요. 네. 나중에 찾으면 이거 왜 샀지? 이렇게 되고. 네, 정리가 안 된 분들 가보면 줄자가 여기 있고 저기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못 찾아서 쓰지 못해서 시간이 가서 나중에 꺼내보니까 망가져 있는 게 많고요. 기존 있었던 물건 중에서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수리 비용, 교체 비용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항상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저기 베란다에 갖다 넣어두시고 창고에 내놓으시면 나중에는 결국 쓰려면 쓸 수도 못하고 고장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비용이 손해를 보게 되죠. 지금 그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면 먼저 쓸모없는 걸 좀 잘 버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쓸 거 내년 가을에 가면 필요할 것 같아. 네. 이거 나중에 언젠간 써 하면서 보관해 놓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탈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잘 버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쉽게 버리시려면 아주 쉬운 것부터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옷을 어떻게 버리지, 신발을 뭘 버리지 고민하세요. 네. 그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난이도 결정이 좀 쉬운 것부터 버리셔야 되는데요. 네네네. 유효 기간 지난 식품 안 드시잖아요. 그런 건 좀 확실히 버릴 수 네,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하. 화장품도 유효 기간이 있고요. 영양제, 약도 유효 기간이 있고요. 식재료는 당연하고요. 냉장고 안에서 가장 버릴 게 많습니다. 한 3년 전에 산 냉동 망고 이런 거 들어있는 경우도 네,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유효 기간 지났다는 건 사실 유행이 지난 의류도 포함이 되는데 예전에 전공했던 서적, 예전에 즐겼던 취미 생활 또한 저는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보는데 보통 유행이 돌아오면 입을 거예요. 사실 언젠가라는 꽃풍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시간의 개념은 네. 사실 버리는 기준으로 안 되고요. 언젠가 쓸 거야,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라는 것으로 다 남기시거든요. 네. 그 언젠가가 아니고요. 몇 월 며칠에 겨울에 스키 타러 갈 때 쓸 거야. 명절에 입을 한복이야. 여름에 뭐 놀러 갈 때 가지고 갈 여행 용품이야라는 확실한 기준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거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서 쓸 거라는 것까지 확실하지 않다면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나팔바지 이런 거 한 10년 전 유행하던 거 다시 또 유행 돌아올 수 있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때 얼굴이 제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또 지적하셨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허를 찌르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옷, 신발보다 유효기간이 확실한 거 먼저 버리는 습관이라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름 언제 휴가 갈 때 어디서 쓸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면 버려라.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이거 다 중학교 때 첫사랑이 줬던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추억이 담긴 물건 같은 건 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네. 물건으로 다 남기기에는 너무 우리 집에 공간이 좁습니다. 예. 사진으로 남기셔도 되고요. 네, 사진 같은 경우도 액자 틀은 버리고 사진만 모아서 보관해도 되고요. 네, 네. USB 같은 데다 담아서 보관하시면 부피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또 스마트폰으로 사진 간단히 찍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냥 찍어놓고 어차피 갖고 있어서 안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낫겠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물건을 잘 버리고 나서 남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는 그 비결도 알려주시죠. 네,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 동선별로 정리를 하려면 공간의 목적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정리하려면 정리하자 이러고 정리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시고요. 공간의 목적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공간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공간을 쓰는 거지라는 걸 먼저 기준으로 세우셔야 돼요. 네. 아이 학습하는 방인지, 아이 공부방인지, 아이 놀이방인지, 아이가 잠을 자는 방인지, 부부 침실인지, 개인 서재인지, 가족 서재인지에 따라서 물건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물건의 종류별로 동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선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용
사용 장소의 사용 물건입니다. 뭐 주방에 예를 든다면 네, 주방을 예로. 네, 네. 정수기 옆에 딱 섰을 때 물을 마시겠죠. 네. 그러면 컵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영양제가 있으면 좋겠죠. 약이 있으면 좋겠죠. 차 종류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리를 막 하는 가스레인지 옆에 조미료와 액상 가루로 나눠지고 예. 후라이팬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리를 완성했을 때 밀폐 용기를 딱 위에 두면 반찬을 만들어서 담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동선을 줄여주고 시간 절약이 되는 방법이죠. 지금 이제 실제로 대표님께서 했던 사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수기 옆에 영양제 두고 맞습니다. 컵 두고 하긴 하는데 이게 잘 정리가 되려면 개수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앞서 말한 그럼요. 전제가 돼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면 동선 말고 시스템을 강조하신 것도 제가 그렇죠. 봤거든요. 네, 그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 장소 옆에 사용 물건이라는 것도 시스템이고요. 네. 공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도 시스템이고요. 재고량 자체를 줄여주는 것도 시스템입니다. 예. 사실 불필요한 거 잡동사니를 많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물건을 제거해내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양만큼 갖는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정리를 하고 생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정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공간의 목적을 먼저 세우고 네. 동선 그리고 장소와 물건 그 시스템을 잘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들면 지금 이런 집이 이렇게 깔끔하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면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까지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희숙 공간미학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땐 건강 놓치기 쉽죠. 입맛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보양식 찾는 분들도 많은데 홍콩에서 상상도 못한 보양식이 등장했습니다. 보양식이라더니 웬 피자인가 하셨죠? 미국의 유명한 피자 체인 업체가 홍콩에서 특별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이른바 뱀고기 피자. 잘게 썬 뱀고기와 목이버섯, 전통 햄 등을 듬뿍 올렸는데요. 홍콩과 중국 남부지방에서 겨울 보양식으로 즐겨왔던 전통 뱀탕을 피자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의 일부 미식가들은 오래전부터 뱀고기를 겨울 보양식으로 애용해왔다고 해요. 특히 뱀이 겨울잠을 준비하며 살을 찌우기 시작하는 이맘때 탕으로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진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번 뱀고기 피자 개발을 위해 128년 전통의 유명 뱀고기 전문점과 협업도 했다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뱀고기의 식감은 마른 닭고기와 비슷하다고 하고요. 고소한 감칠맛이 피자 도우의 쫄깃함과 또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궁금하네요.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 새벽 2시, 직원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피하는 직원. 이와 동시에 직원이 앉아있던 자리로 불쑥 중장비가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으로 건설용 중장비를 동원해 상점으로 쳐들어온 범인은 현금 인출기와 복권 등을 털어갔습니다. 상점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는 태연하게 차에 올라타 도주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야 시간대 한적한 상점만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전문 강도단의 소행으로 보고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이번엔 서핑의 천국, 미국 하와이에서 포착된 경이로운 도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오하우 섬입니다. 이 서퍼들이 파도를 가르고 있는데요. 다들 거센 물살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집채만한 파도를 가르는 서퍼가 있습니다. 호주의 30대 여성 서퍼 로라 애너버는 여러 명의 서퍼들 사이를 지나가다가 앞으로 튀어나와 파도에 오른 뒤 자유낙하하듯 내려오는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날 무려 13.3m 높이의 파도를 타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를 탄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종전 기록 12.8m를 가뿐히 넘어선 그녀. 보통 이 정도로 큰 파도를 타려면 모터보트나 제트스키를 타고 파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데 이날 애너버는 서핑보드에 엎드린 채 오직 팔만 저어서 파도에 접근하는 훨씬 어려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멋지게 성공해내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까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틈나는 대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 바로 걷기죠. 네.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바르게 걷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다리가 아니라 골반을 잘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국내 1호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과 함께 골반으로 걷는 방법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걷기가 뭐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 상식인데 오래 걷다 보면요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뭐 그래서 오래 못 걷는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걸을 때 다리로만 걸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리로 걷는 건 맞지만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허리도 부드럽게 움직여야 다리의 움직임도 좋아지고 네. 발의 움직임도 좋아지거든요. 네. 실제로 골반을 부드럽게 걸었을 때 일어나는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고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걸으려면 골반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이런 건데 골반으로 걷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예. 네,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제 골반이 앞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비처럼 생겼죠. 예. 옆에서 봤을 땐 또 이런 모양이에요. 이쪽이 앞쪽, 이쪽이 뒤쪽인데 네. 다리로만 걸었을 때는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리 길이만큼만 앞, 뒤 이 정도 길이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골반을 같이 움직여주면 골반을 옆으로 돌리면서 다리를 뻗어주면 다리 길이가 골반의 길이만큼 기능적으로 더 길어지거든요. 그러네요. 보폭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늘리면서 아주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리만 무리하지 않고 더 이렇게 좀 넓게도 가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좀 원리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반을 움직이면서 걷는 거 그리고 안 움직이면서 걷는 거 구체적인 차이점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골반을 움직이면서 걷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반 걷기가 이제 다리 길이, 네. 즉 다리 길이를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관절이 3개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골반 앞쪽에 보시면 천장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습니다. 네. 허리띠 벨트 있는데 한번 만져보실래요? 예. 그 앞쪽에 만져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뼈에 이제 벨트를 걸치는데 예. 이 안쪽을 천장관절이라고 합니다. 예. 이 천장관절을 중심으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요. 예.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그래서 이 관절을 중심으로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허리관절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척추가 위로 올라가 있겠죠. 예. 그 상태에서 척추를 회전축으로 수평 회전을 해요.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두 번째 움직임이 있고 네. 세 번째는 고관절입니다. 예.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골반을 부드럽게 움직였을 때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가 길어지면서 네. 몸의 움직임이 머리 흔들림도 줄어들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리만 이렇게 까짝까짝 움직이는 것보다 당연히 골반과 그러니까 뭔가 몸 전체의 부담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네, 더 맞습니다. 건강한 걷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골반을 움직이면서 걷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나와서 한번 네. 해보죠. 네.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이쪽으로 나와서 네. 자 골반으로 걷는 거네. 일단 우선은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골반을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다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연습을 먼저 1단계를 하셔야 예. 돼요. 첫 번째는 손을 골반에다 올리신 다음에 네. 척추를 회전축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오리궁뎅이처럼 실룩실룩거리는 게 아니라 예. 돌려보는 겁니다. 이걸 수평회전이라고 하는데 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척추가 말고? 어떤 가운데 축이라고 생각하고 돌리는 거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골반에 손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시고 예. 돌려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익숙한 쪽이 있고 잘 안 되는 쪽이 있어요. 예. 네, 잘 안 되는 쪽은 내가 익숙치 않은 쪽이기 때문에 뻣뻣한 쪽입니다. 손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요. 네. 이게 더 힘들어요. 그쪽으로 다리를 뻗을 때 기능적으로 다리 길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네. 골반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는 실제로 다리가 앞뒤로 뻗어지잖아요. 네.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한번 해보실까요? 예. 자, 이렇게 뻗었을 때 골반을 수평을 맞추신 상태에서 또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뻗었을 때는 왼쪽으로 돌려야겠죠. 예.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 하나. 다시 원래대로 왔다가 예. 둘, 네, 원래대로 왔다가 셋, 예. 원래대로 왔다가 넷. 이렇게 한번 움직여서 느낌을 느껴보고 네. 반대쪽으로 왼발 앞으로 뻗어보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골반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하나. 하나.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머리 끝에 높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예. 그러면 돌릴 때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들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다시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골반을 잘 이용해서 걸었을 때 네. 머리의 수직적인 흔들림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단계로 다리를 뻗어서 예. 움직여 보는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는 실제로 걸어봐야 되잖아요. 네. 자, 어떻게 걷냐면 자, 골반을 풀었고요, 일단. 네. 네. 걷겠습니다. 네, 걷는 것들은 좀 골반을 움직이지 않아서 걸었을 때는 네. 골반을 묶어둔 상태에서 걸으면 약간 종종종종 걸음걸이의 느낌이 나요. 이게 그냥 걸음이죠? 네. 보폭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골반과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면 보폭을 반뼘 정도 늘려주면서 골반이 수평회전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폭을 한 뼘 정도 늘린다. 이걸 생각하되 허리랑 골반을 부드럽게 놓아준다. 이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뻗는 다리에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뻗고 이렇게 뻗고가요? 이렇게. 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부터 한번 도전. 봐드릴게요. 네. 자, 약간 로봇 같은데요? 네, 이제 너무 골반만 생각하니까 네네. 기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아우. 네. 아까 소장님께서 걸으시던 거랑 너무 다른데. 네. 조금 힘을 조금 빼보시고, 조금 빼고. 네, 골반을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만 생각해 볼게요. 네, 다리를 뻗되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죠. 조금 더.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나야 돼요. 리드미컬.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공원. 네. 공원 같기도 하고.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네네. 골반 생각하면서 하은 앵커 한번 해보죠. 네, 한번 같이 한번 앵커님도 해보실까요? 이런 그 하이힐이나 구두를 신어도 사실은 네, 물론 좋은 신발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골반 자체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발을 뻗을 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죠. 네, 반대로 하는데 가슴은 앞에 보고 그래야 해야 돼요. 다리가 더 길어지니까. 네, 근데 몸통이 다 돌아가면 안 돼요. 네. 네, 허리를 몸은 부드럽게 고정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하나. 지금 몸통이 다 따라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다시 않은데요? 원래대로. 시작. 몸을. 네, 팔을 흔들면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보폭을 반뼘 정도만 더 늘려서 네. 성큼성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몸은 둘, 그대로 하나, 두고 둘. 팔은 자연스럽게.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흔들면서. 다시 한번. 네. 네, 확실히 보폭을 좀 더 크게 하니까 더 쉬운 것 근데 지금 같아요. 팔과 다리가 같이 나가는데요? 네, 무의식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어려워요. 처음에 할 때는 뻣뻣하고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했던 이걸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골반을 네. 푸는 게 이걸 안 썼던 거니까 네. 약간 몸이 좀 풀어지는 느낌 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안 되는 쪽으로 더 많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골반을 이용해서 걷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걸으니까 근데 너무 의식하면 좋지 않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로봇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골반 걷기에 이어서 맨발 걷기도 요새 열풍이에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 전문가시니까 네, 네. 맨발 걷기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을 느끼려면 네. 한번 직접 맨발로 네. 움직여보고 발의 촉감을 한번 느껴보는 게 좋아요. 예. 네네. 네. 근데 이런 평평한 바닥에서는 할 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한번 매트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네. 네. 저희 제작진이 맨발 미리. 걷기. 네. 이거 보기만 해도 공포스러운데요? 요즘 공원 가면 이렇게 네. 지하판이 달린 길이 많잖아요. 네, 제가 일부러 더 잘 느끼시라고 뾰족한 걸 준비해봤는데 네. 일단 여기를 그냥 일단 한번 걸어보시는데 네. 신발 벗고 네. 양말도 벗고 양말도 한번 벗겠습니다. 여러분 걸어보실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 앞에서 양말을 벗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한번 벗으시는 해보실까요? 동안? 네. 네. 비명 지르지 마시고요.
근데 이 지하판에서는 도저히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걸을 수가 없어요. 네, 이 너무 발의 아픈데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 와, 네, 얼마나 강하게 누르는지 그리고 발에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한 번만 더 와보실까요? 와, 너무 아파요. 네. 네,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발에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살면서 이렇게 발바닥에서 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 적이 처음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앵커님도 저도 한번 한번 해볼까요? 밟아보시죠. 네네, 네.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아픈데. 그러니까 발을 오므리기도 해야 되고 예. 걸을 때 무게 중심도 잘 조절해서 걸어야 되고 예. 허벅지에도 힘을 줘야 되고 예, 그러네요. 근육이 많이 쓰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발에 감각이 계속 쏟아져서 예.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뾰족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뇌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이제 근육들을 총 동원해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맨발 걷기를 하면서 아까 이 골반 걷기를 같이 하면 당연히 좋은 건가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대인들이 대부분 발이 신발 속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할 때는 골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네. 발 뒤꿈치, 그다음에 발 중간, 엄지발가락 이렇게 이제 잘 11자로 잘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니까 이게 한쪽에만 유독 힘이 많이 쏠리면 그 부위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 몸의 힘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도록 걸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가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다시 소파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신발 들고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그 맨발 걷기의 효과도 사실은 검증 안 된 내용도 많고 네. 뭐가 좋다 하는데 우리 자세 전문가로서 맨발 걷기를 하면 이게 좋다. 어떤 게 있나요, 이론적으로? 일단 맨발 걷기 자체가 아까 느껴보셨다시피 예. 이제 발에서 나오는 감각들을 이용해서 네. 운동신경을 동원해서 네. 많은 근육들이 쓰이거든요. 네, 네. 원래 우리 인체는 맨발로 걷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신발 속에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자체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속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런 맥락과 같이 이제 맨발로 걸었을 때 얻어지는 그런 어떤 근육 동원 그리고 운동 효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맨발 걷기를 할 때 요새 열풍이잖아요. 지금 자료 영상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 주의해야 될 점 좀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발이 굳은 살도 없어요.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 갑자기 야생으로 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파상풍이나 아니면 위생 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면역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맨발 걷기를 하시고 또 뾰족한 거를 잘못 밟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뭐 미세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미세한 상처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황토나 아니면 좀 안전한 곳에서 시간을 처음에는 줄여서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씩 늘려가면서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공원 가면 이렇게 흙길로 맨발 걷는 길이 마련된 조성된 곳이 황토길. 꽤 있어요. 네. 그 흙길에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네, 그럼요. 일단 흙길에서 걷는 게 그 위생이나 안전을 위해서 그 초보자분들은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포츠학 관점에서는 이제 발이 여러 가지 지형을 밟음으로 인해서 발의 아치도 높였다가 평평하게 했다가 이제 근육을 다양하게 동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이 우리가 뭐 원숭이처럼 나무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모았다 폈다 하는 그런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돌도 한번 나중에는 밟아보시고 나무까지도 이제 한번 밟아보시고 네. 이렇게 발의 감각을 다양하게 자극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맨발 걷기까지 봤는데 아까 앞서서 걸었던 그 골반 걷기도 그러니까 너무 의식하면 좋지 않지만 평소에 사실 의식을 아예 안 했잖아요. 예. 걸을 때 골반도 같이 사용하면서 걸으면 보폭도 커지고 어떤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고 또 부담이 한 곳으로만 안 쏠리니까 더 건강한 걷기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자세 전문가 송영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암로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요. 2번 매크로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자 2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향빈님, 럭키님 2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더 추워집니다. 서울은 내일 영하 2도, 일요일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